하여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사주면 안 되는 시기. 이때는 뇌 발달에 있어서도 주로 운동, 감각,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뇌가 발달되도록 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 사람에게 필요한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이때 다 만들어져요. 뇌 안에서 언어라든가 또는 이제 주의력에 대한 거라든가 사회적 기술,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는데 스마트 기기를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말도 하지 않죠. 움직이지 않죠. 이렇기 때문에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서 절대로 이때 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주면 안 되는 시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중학생이 되면 사주면 되냐? 사실은 중학생 때도 사주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초등학교까지 잘 아이가 책도 읽고 스마트폰 없으니까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바람직해 와도 중학생이 돼서 스마트폰을 사주면 그 모든 공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래서 공든탑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버텼으면 좋겠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해요. 스티브 잡스도 빌 게이츠도 중학교까지는 스마트폰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초중학교에서는 학교에 핸드폰, 스마트폰 학교 못 가져오게 그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지난 9월부터 그 프랑스에서는 법이 만들어져서 중학생까지는 만 15세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학교에 못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통제를 그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까지는 절대적으로 좀 그 보호해주는 것으로 가면 좋겠고, 만약에 그 자기가 엄마 부모님과 합의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잘 조절하고 스마트 기기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냈다면 고등학생이 돼서 스마트폰을 적절히 가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입시를 위한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스마트폰을 쓰던 애들도 공부하겠다고 작정하면 스마트폰부터 이제 공신폰으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중학교까지는 일단 버텨내라. 그러나 저는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학이 결정된 다음에 스마트폰 사줬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뇌도 발달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주로 자기 학업이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외국 고등학생들이 좀 다른데, 외국은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과목도 자기가 선택해서 듣고 또 여러 가지 그 동아리 활동들을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문화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뭐 이러고 인강 넣어줘야지. 학교, 학원, 집, 인강 이러고 사는 사이클에서 사실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거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별로 없는 문화예요. 그러나 이제 대학생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에게 책임감도 오고 여러 가지 자기 선택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써도 괜찮다. 제 말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20살부터 써도 앞으로 80년 지겹게 쓸 거다 이거. 그러니까 빨리 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에게도 빨리 쓰려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권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중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중독을 예방하거나 중독을 치료하려면 일단 그 중독과 관련된 것에 접근을 멀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강원랜드를 동네에다가 놓고 왜 정선에 갖다 놨겠어요? 도박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멀리 띄워놓는 거야. 로또 하는 사람들은 로또 매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왜 토요일만 로또를 하겠어요? 시간의 접근성을 띄워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나머지는 참고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매일 술을 먹이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위험성은 뭐 우리도 어린 시절에 TV 많이 보면서 살았는데 뭐 멀쩡하잖아요. 꼭 스마트폰 또 뭐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TV는 그냥 거실에서 고정된 장소에서 내가 찾아가는 거지만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손에다 놓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들고 화장실도 가고 침대도 가고 학원도 가고 늘 내 손에 붙어 있으니까 손에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조절하고 절제하는 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걸 기대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미 아이가 사용하고 있다면 진짜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이 손에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잘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게 된다면 먼저 사용 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이 스마트폰은 어떤 목적으로,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쓴다라는 거에 대한 약속이 정해진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스마트폰은 특정 장소와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24시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24시간 재밌는 것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 공간 안에서 집에다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보관 바구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가족들은 퇴근하고 들어오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손에서 빼서 일정 장소에다 놓는, 그래서 접근성을 항상 유지하는 이런 거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줄 때 거기에 자녀 보호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이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하루에 사용 총량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을 설정해 놨으면 저절로 앱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그러면 데이터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2시간 됐으니까 이제 스마트폰 꺼라. 그럼 아이는 더 하고 싶기 때문에 대답은 네, 네. 그런데 30분째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가 열받아요? 엄마만 이제 열받고 빡치는 거죠. 그리고 엄마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또 험한 나라가 나가니까. 이런 불리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앱을 설치해 놓으면 2시간이 됐으면 저절로 이게 알아서 기기가 종료가 되면 엄마는 2시간 됐니? 곧 종료됩니다. 종료가 됐으면 잔소리하지 않아도 애는 마음으로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와 또 앱 사용에 대한 자녀 관리 보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이폰에다 반드시 장착해서 아이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조금 갈등을 좀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규칙이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손에서 뭐 들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24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사용 시간을 하는데, 사용 시간은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루 총량, 하루 몇 시간 한다라는 걸 같이 정하는 거예요. 하루 몇 시간을 쓴다. 그러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아이가 이제 좀 자기 원하는 걸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스마트폰 프리 타임, 스마트폰 제로 타임 이런 걸 만들어서, 이를테면 이제 저녁 8시 이후, 밤 8시까지는 자기 일과를 하면서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 시 8시나 밤 10시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 책을 보거나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절대 시간, 10시부터 아침 뭐 출근 등교하기 몇 시까지, 이런 절대 시간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 합의하지 않은 앱들을 임의로 설치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앱이라는 것이 무한대로 많은 거죠. 게임도 무한대로 많고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앱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때 부모는 저 아이가 어떤 스마트폰을 쓰면 주로 뭘 하고 있고 뭐라고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설치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모르니까 아이가 새로운 앱을 설치할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부모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앱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데 부모 의견 구하고 설치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스마트 기기가 물론 사용 시간도 문제고 사용하는 앱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는 거기 나오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 운영 체계는 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는 것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단톡방 하나 할래도 SNS 할래도 이모티콘 다 돈 주고 사야 되고, 유료 결제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형태의 결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돈은 사실 아이가 벌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부모가 다 부담하는 돈이기 때문에 결제할 때 결제 방식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 하고, 이래서 사용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사용하는 앱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결제와 관련된 규칙을 정하고, 이런 규칙들을 기본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저는 뭐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고 자기 스마트폰을 쓰지만 거기서 유료 결제를 자기 용돈에서 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제 저한테 동의를 이제 받게 해서, 하다못해 아이클라우드 용량 늘리려도 돈이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는데, 최근에 뭐 2TB로 늘리겠다. 얼마냐 그랬더니 월 10,000원이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드디스크 들고 다녀라. 이러고 이제 제가 막아놨는데, 그거는 뭐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기의 경제 규모나 범위 내에서 절제하면서 사용하는 훈련들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제 시스템 문제는 아이에게 경제적 개념들, 또 자기가 벌어 쓰는 것이 아닌 부모 용돈 안에서 쓴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규칙에다 넣어놓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좀 제가 관용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뭐 그럴 때, 특별할 때 허용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럴 때 좀 부모가 인심을 써놔야 평소에 아이를 또 이제 딜을 할 때 훨씬 더 자기 중심, 아빠가 엄마가 원하는 걸 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특별한 이벤트나 이럴 때는 좀 허용해 주는 건 좋다고 봐요. 왜냐면 습관이라는 것은 뭐 이벤트 가끔 한 번씩 하는 걸로 습관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일상, 매일 반복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아이를 데리고 뭐 친척 집에 가거나 뭐 부모님 댁에 가거나 했을 때 거기서 뭐 TV를 많이 보거나 또는 뭐 식당 같은 데 TV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모들 걱정하는데, 저는 그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아이들이 평소에 못 먹는 거 가끔 햄버거 먹듯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그 취하는 거는 크게 그 아이의 습관을 형성하는데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거기서도 다른 그런 데 가서도 안 보면 더 좋겠다는 게 부모의 심정이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관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예, 사실은 유튜브에 이제 자기 취향별로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자기 관심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탐색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요즘 초등학생들은 뭔가 그 정보를 검색해야 되면, 우리는 네이버를 검색했는데 지금 애들은 유튜브를 검색해요. 검색창으로 써요, 그거를. 그 정도로 이제 영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상으로 접하는 정보는 두뇌 자체의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의 호기심이나 순간의 궁금한 것들을 채워는 주는데, 그것이 자기 어떤 사색, 그래서 이제 검색은 사색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는데, 자기 안에서 그 생각을 정리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는 안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정보를 보고 뭐 아는 척을 하면 되게 어머니들 신기해하긴 하는데, 그거는 자기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을 그냥 확인하는 1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을 1차적으로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아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더 보고 싶어도 딱딱 끊을 수 있는, 왜냐면 거기는 무한정 많은 컨텐츠가 있어서. TV는 보다가 12시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은 더 못 보고 12시 되면 그 꺼야 되고 이런 그게 있지만, 유튜브 영상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유튜브를 보면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큼은, 이걸 항상 정해야 돼요. 1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아이들이 보다 보면 좀 그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유해하다 싶은 거를 아이들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유해한 걸 봤을 때 피드백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음란물 같은 것도 하드코어 음란물보다 소프트코어 음란물이 아이들에게는 더 유해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하드코어 음란물은 아이들이 보면서도 저거 뭐야? 그리고 저거 나쁜 거야? 이게 기계적으로 자기 안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일종의 필터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프트 음란물들은 교묘하게 되게 막 미화를 시키는데 그 미화를 시키지만 그건 상당히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접하다 보면 재밌는데 좋은데 이러다가 그게 이제 내 안에 하나의 그 가치 체계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들 이렇게 볼 때 피드백 과정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자기 아이가 봤다 그러면 본 내용물들을 가지고 꼭 일기를 쓰게 하는 거야. 미디어 일기 쓰기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내용을 봤는데 이러이런 내용을 다뤘고 거기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순화시키면 좋겠다고 생각됐고 이런 건 진짜 유튜버들 조회수 올리려고 진짜 자기적으로 이렇게 막 꾸몄구나 이런 걸 봤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그 자동적인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나면 꼭 그 본 내용에 대한 일기를 쓰게 하라. 이게 1번이고 2번은 아이들이 유튜브 본 내용들에 대해서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말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뭐 봤니? 어떤 내용이었어? 한번 본 내용 흥미있었던 거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서 자기 입으로 다시 엄마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았어요. 좀 문제 있었어요. 자꾸 이제 자기가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별 능력.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는 아이들은 다음에 볼 때는 훨씬 더 자기 스스로 경계심을 가지고 좋은 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